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즈니 플러스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추억 돋게 만든 디즈니 플러스에 혹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가입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디즈니 작품들과 검열은 어울리지가 않지만 디즈니는 사실 종종 검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디즈니가 검열한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는 스플래시입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1984년작인 스플래시는 인어공주를 소재로 만든 실사화 영화였는데요. 소재 특성상 인어가 된 여주인공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그럼에도 당시 미국에서는 PG 등급, 거의 전체 관람가에 가까운 등급을 받고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 업로드된 스플래시는 사뭇 다른 영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일명 디지털 포 테크놀로지, 즉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을 묘사할 때 쓰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어의 엉덩이를 가리는 검열을 실시한 거죠. 이미 전체 관람가 또는 12세 등급을 받고 상영됐던 영화까지 또다시 검열을 해야 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는 월트 디즈니의 계열사인 핫스타를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됩니다. 여기에 업로드된 한 TV쇼 컨텐츠에는 진행자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과 인도 내 시위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 회차는 핫스타 디즈니 플러스에 아예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상륙 이후에 황당한 오역과 자막뿐만 아니라 최악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자막이 갈 곳을 잃고 헤매거나 13일 후를 13년 후라고 적거나 난데없이 자막 옆에 이모티콘이 등장하는 등 우픈 상황이 벌어졌죠. 올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는 올라프가 함께 성에 가실래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글 자막으로는 가랑이를 함께 해요? 라는 문장으로 번역이 됐고요. 토이스토리 3에서는 주인공 버즈의 스페인어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한글로 표시했죠. 디즈니 플러스가 번역 작업을 중국계 쪽에 대량 맡겼고 이후 방대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탓에 하청이 또 다른 하청으로 넘기면서 발번역 참사가 벌어졌다는 추측이 나왔죠. 서비스의 품질도 기대 이하였는데요.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구독자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디즈니 플러스 직원의 대화 내용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타와 비문이 가득 찬 해당 대화 내용은 매직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디즈니 플러스 상담원의 진심 어린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16,000회차에 달하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 컨텐츠들이 없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요일 아침 루틴이었던 디즈니 만화동산인데요. 안타깝게도 디즈니 플러스에는 디즈니 만화동산이 없습니다. 이걸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논란 중 가장 큰 논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는 서비스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더빙과 자막 작업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없는 또 다른 작품, 스파이더맨인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핵심 캐릭터인 스파이더맨 영화는 디즈니가 아닌 소니 피처스가 영상화 권리와 배급권을 모두 갖고 있죠. 어벤져스 친구들은 다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마블 식구인 스파이더맨만 다른 집에 사는 셈입니다. 그럼 스파이더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경쟁사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소니 픽처스가 디즈니와 영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차례차례 홈커밍 할 예정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상륙에 열광하는 사람 중에는 예상 외의 직업군이 있는데요. 바로 성우입니다. 주말의 명화가 사라진 후부터는 좀처럼 더빙 영화는 보기 어려웠지만 글로벌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우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완다비전 같은 성인 마니아층을 겨냥한 컨텐츠도 더빙으로 보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가 많은 디즈니 플러스는 더빙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이 국내 성우와 더빙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크게 성공한 이후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진실, 넷플릭스가 수익과 저작권을 모두 가져간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럼 디즈니 플러스는 어떨까요? 디즈니 플러스 측은 준비하는 작품마다 계약 내용이 제각각이긴 한데 파트너와 협력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애둘러 밝히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 계약을 맺은 LG U+. 2018년 LG U+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할 때 넷플릭스 9, LG U+가 1이라는 최악의 수익 배분을 결정했다는 설이 있었죠. 디즈니 플러스와의 이번 계약도 비쌀 거라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와 달리 한국 시장에서 정말 상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